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첫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제 분갈이한 이 극락조 레진에 함께 보고 엄청나게 많은 꽃과 새싹을 봅시다.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물주기 할 식물을 찾다가 극락조 레지네를 지상부의 잎들이 많이 약해져서 한번 뿌리를 뒤집어 보자 해서 뿌리를 한번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처럼 깔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뿌리 틈에 여기 껴있는 깔망을 뿌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깔망을 들고 올라가서 그 사이에 뿌리가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망들도 잘라서 제거를 하고 다시 흙도 갈아주면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극락조 레지네를 분갈이 하면서 보냈고요.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이 무스카리가 엄청나게 많은 꽃다발을 내었어요. 제가 2월 26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6일 전에 발견을 했을 때는 흙 위에 올라온 것을 보고 7송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어림잡아 한 면만 봐도 7개가 좋게 넘죠. 그때 제가 발견했던 개수에서 2배로 많은 꽃의 개수로 꽃망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일 전에는 안 보였던 흙 아래에서 막 올라오는 꽃대들까지 14송이의 꽃대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화분이 굉장히 가벼워져서 무스카리 화분 오늘 물주기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로 전 133화에서 보여드렸던 모감주나무, 염주나무가 두 번째 새싹이 발화를 한 것을 떡잎을 움트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잎이 한 2장 정도 생기면 분주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식물들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시 며칠 후에 봬요. 안녕. 땅이 뭐야? 땅이 뭐야? 보리가 잉징하네요. 땅이가 며칠 전에 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가길래 뭐야 이랬더니 이미 이 튤립을 뜯어먹었더라고요. 튤립이 구근을 먹으면 독이 있는데 다행히 잎은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보리가 뭔가 신호를 줘서 보니까 땅이가 여기서 다른 작은 쪽파처럼 생긴 튤립을 뜯어먹었네요. 사냥놀이를 해주고 오겠습니다. 안 되지 내려가세요. 여러분 땅이불이 잘 놀고 왔고요. 오늘은 데뷔와 파종의 날입니다. 이제 금방 4월 15일 식목일이 올 것 같아서 식목일에는 나무를 심는 날이지만 그 전에 저도 뿌리가 난 묘목을 그때 다시 분갈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사랑 스위트 피씨앗이랑 제가 채종해온 화살나무 씨앗도 같이 파종을 해봐요. 데비암이 그새 많이 흙이 가라앉았죠. 어머니 친구분이 이렇게 큰 깻목을 주셔가지고 깻목도 조금 보충하고 커피랑 그동안 말려둔 잎들 섞어서 2차로 퇴비를 만들어 주려고요. 이렇게 잘라서
깻묵이 생각보다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알알이 다 부서지면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든든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깻묵도 깔고 다시 세비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이 모아두었던 통도 비고 대비양도 다시 높이가 높아졌죠. 다시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흙 냄새가 날 때까지 완전히 부패와 숙성이 지나간 부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위트피 라벤더 2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생산지는 네덜란드, 그리고 발화율은 80%라고 합니다. 파종 시기가 9월에서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약간 해가 적은 이 베란다에서는 더 일찍, 사실 2월에 파종을 해도 식물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크면서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파종 시기보다 지금 3월 7일로 조금 이르지만 파종을 합니다. 여기 10개의 씨앗이 있는데 개봉을 했을 때가 씨앗이 가장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10개 모두 파종을 해볼까 봐요. 9월에도 뿌릴 수 있긴 한데 씨앗까지 채종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모두 파종해 볼게요. 씨앗은 이렇게 약간 렌틸콩이랑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네요. 쭉정이 같은 씨앗 하나까지 포함해서 13개가 들어있네요. 이거를 한 칸에 2개, 3개씩 파종을 해볼게요. 왜냐면 남은 한 자리에는 화살나무를 파종해야 되거든요. 뒤에 느티나무 효기가 비쳐 보이네요. 화살나무 씨앗은 이렇게 오렌지색인데요. 이 녀석이 너무 귀여운 게 채종할 때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씨앗이 열려 있더라고요. 화살나무까지 파종을 했습니다. 흙이 꽤 말라있던 흙이어서 물주기를 꽤 여러 차례 해야 될 것 같네요. 화살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평면적인 날개 같은 것이 옆으로 자라서 그 모습이 되게 화살의 날개촉을 닮은 게 특징인 식물인데요. 이 녀석이 또 매력적인 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길가의 관목으로 마주칠 때도 있고요. 분재로 마주칠 때도 있고, 또
진짜 그냥 가로수 중에 하나처럼 꽤 큰 높이로 거의 제 키랑 비슷하게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파종한 대추나무행이어서 이렇게 매력적인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화살나무랑 또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스위트피를 파종한 3월 7일이었습니다. 지금 식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트위터에서도 자랑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들 모아서 함께 보는 장면으로 다시 며칠 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저 반팔로 베란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온도는 12.6도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아마도 이 영상의 세 번째 날이자 마지막 촬영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활동하기 편해진 날씨만큼 식물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꽃 소식이 2개가 있고요. 새싹들 소식이 3개가 또 무려 열매 제가 잭과 토마토라고 소개드렸던 토마토 열매도 지금 여기도 살짝 저기 보이는 것 같은데요. 토마토 소식도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또 곁길로 다른 식물들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3가지 종류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보라싸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카메라를 켤까 했는데 아무래도 보라싸리가 조금 더 만개하고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따란따란따 이렇게 제가 원숭이 얼굴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난저꽃 같기도 하고 원숭이 얼굴 같기도 한 보라싸리 꽃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꽃이 조금 미진한 편이어서 많이 자랑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꽤 긴 시간 동안 앞으로 피어날 꽃들까지 틈틈이 자랑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아직 꽃망울을 이제 막 키우고 있는 꽃들까지 있고요. 원래는 겨울에 한 2월쯤에 꽃을 피곤 했는데 올해는 3월이 되어서 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개화한 보라쌀이 보고요. 그리고 무스카리가 이렇게나 많이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꽃대가 처음에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때는 트위터에 이 사진처럼 왕만두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법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녀석 꿀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어서 이 베란다 거리대에 제가 틈틈이 또 에키네시아랑 저기 남도자리를 갖다 두었는데 에키네시아가 베란다 거리대에 내둔 며칠 동안 잎이 조금 단단해지고 좀 커졌는데 다시 자리를 잠깐 양보해줘야겠네요. 저렇게
무스카리를 내놓았고요. 꿀벌들 모습도 자랑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예전에 무스카리에 방문한 꿀벌 모습을 촬영한 게 있는데 영상 걸어둘게요. 이렇게 두 가지 꽃 소식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앙증맞은 새싹들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버들마편초 새싹이 지난 9월에 파종을 해서 9월에 조금 따뜻했을 때도 한 10개 정도의 새싹들이 발화를 해서 자랑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새싹들은 겨울에 얼어서 말랐거든요. 그래서 버들마편초 파종은 실패인가 하면서 창가에 두고 기다렸는데 그때 발화를 하지 않았던 새싹들이 발화를 했습니다. 엄청 많죠. 땅이 이제 없지? 이제 튤립 못 먹지? 제가 튤립에 이 방지 지지대를 쳐놨더니 다행히 못 먹더라고요. 갑자기 새길로 빠진 튤립도 여기 이 가운데 식재한 캔디클럽이 촉을 빼꼼했고요. 또 이 녀석은 홍키동크 같습니다. 홍키동크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튤립들도 마구 흩날리면서 부분을 키우기 위해 잎을 냈습니다. 다시 새싹으로 돌아와서 이 버들마편초 새싹 보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경칩이 조금 지나고서 이제 병충해들도 움직임을 시작할 것 같아서 춤진싹을 2리터에 4ml 500배 희석해서 잔잔한 통에 담가두고 이 화분들을 한 이 정도 높이까지 물에 담궈서 침지를 시켜놨었거든요. 물주기 하는 동안 1시간 정도 침지시켜 놓고 그랬더니 여기 화분이 조금 끈적거리네요. 이게 약간 끈적이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방제도 하고 새싹도 이렇게 많이 옮튼 첫 번째 새싹 버들마편초 보고요. 또 모감주 나무의 두 번째 새싹은 이렇게 처음 발한 떡잎이랑 비슷한 키로 길게 자랐고요. 첫 번째로 발한 떡잎도 여기 살짝 뾰족이 본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감주 나무 두 번째 새싹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새싹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살짝 붉게 점등을 한 것처럼 보이는 담쟁이의 새싹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잎눈인데요.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는 창가 그늘진 곳의 담쟁이 잎눈도 이렇게 움떴고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햇빛을 보는 방향의 담쟁이 잎눈들은 이렇게 제법 어떤 새의 발톱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잎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사히 월동을 하겠지 하면서도 이제 슬슬 기다리는 마음이 커졌었는데 개구리 발바닥 같은 덩굴손의 동그라미도 제법 커졌고요. 잎눈도 도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 소식은요. 베란다에서 고진 역경을 이겨내고 겨울을 난 월동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저는 제가 잭과 토마토라고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길게 자라고 계속 말라서 열매를 키울까 했었는데 연두색에서 이렇게 붉은색의 토마토를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녀석만 보고 있었는데 이 토마토 열매들도 천천히 익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먹고 몇 개는 또 다시 파종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멀리 돌아온 베란다의 월동 토마토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땅 위로부터 튤립들 잘 보호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도 4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봄의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병충해 없이 건강한 식물들 돌보다가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바로 다음 날이고요. 마지막 무스칼이 내놓았는데 꿀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안녕.